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녹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기본으로 현미밥, 녹즙 이걸 많이 드시죠. 근데 녹즙을 비판하는 그 시각도 있고 옹호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거선 식이요법 미국의 의사 닥터 거선이 말기암 환자들을 낫게 한 가장 큰 했던 그 방법이 녹즙입니다. 닥터 거선 녹즙, 무염식, 또 커피 관장 이 세 가지 그 외에도 뭐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녹즙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거선요법에서는 녹즙을 다른 건 먹이지 않고 오로지 당근, 하루 종일 당근즙만을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근즙을 계속 하루 종일 16번인가를 먹였는데 그렇게 해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낫게 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닥터 거선은 2차 대전 후 지난 다음에 있었던 그 병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사회 상황을 잘 보고 우리가 따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닥터 거선의 그 당근즙은 그때 당시는 농약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근에 유기농 당근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유기농 당근으로 먹어야 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그때 무염식을 시켰는데 사실 무염식은 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게 지금 많은 학자들한테서 회자되고 있는데 무염식은 그때 또 사회 상황은 이제 천일염을 바다에서 건졌을 때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정제해서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천일염 자체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빼고 오로지 나트륨만을 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백미밥하고 현미밥의 차이나 마찬가지죠. 현미밥은 그 무기질 미네랄 다 들어있는데 다 빼고 백미밥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거의 95%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소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정제소금을 먹은 사람들이 자꾸 아프고 하니까 닥터 거선 생각은 이 소금에 문제가 있다. 소금을 먹지 말아보자. 정제소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정제소금이 아닌 일반 소금은 그냥 미네랄 소금은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가 녹즙도 그렇고 닥터 거선의 방법에서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녹즙인데요. 녹즙은 저는 암 걸리고 나서 한 달 후부터인가 녹즙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녹즙을 마셔봤는데 그때는 제가 아프지 않았을 때고 그때는 또 녹즙을 전부 거의 다 푸른 잎채소만을 많이 넣고 먹어서 너무 맛이 먹기가 정말 거북했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했을 때 너무 차가웠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마시면서 제 몸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더 안 좋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40대, 30대에 녹즙을 마시다가 그만뒀습니다. 좀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이거 암 걸리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녹즙도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질이 너무 거의 암 환자들은 냉한 체질이 많거든요. 덜어 냉한 체질 아닌 사람도 있지만 태어민 소음인에서 암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저는 체질을 태어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차기 때문에 이 녹즙을 아보도르 교수 책에는 녹즙을 무조건 많이 먹지 마라. 오히려 이게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은 몸을 더 차게 한다. 몸이 찬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게 뿌리채소다. 뿌리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을 보고
가능하면 뿌리채소로 먹었습니다. 뿌리채소 우리가 많이 갈아 먹을 수 있는 게 이 당근 있죠. 제가 오늘 갈아 먹으려고 또 씻어놨는데 이 당근하고요. 이건 비트입니다. 비트 씻어놓은 거 비트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과를 반 개 정도를 섞어서 이렇게 갈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무 같은 것도 뿌리채소죠. 그래서 냉한 사람은 무도 좋다. 또 뭐 당근, 비트 다 뿌리채소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제가 이 책에서 봤는데 이 책에는 그 무를 갈아 먹을 때는 무의 그 뿌리하고 잎사귀를 같이 갈아 먹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무를 정말 친환경으로 키웠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제가 올해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 원서를 내놔서 2년 있다가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골 가면 제가 직접 무, 당근, 비트는 키워서 정말 친환경으로 키워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시골로 가셔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자급자족해서 키워서 먹고 뭐 그렇게 먹는다면 마음 놓고 이 유기농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유기농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유기농 농사 지신 분도 본인이 3년을 유기농 하다가 손들었다. 정말 유기농은 소출이 없더라. 그러니까 본인만 유기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유기농을 안 하고 농약을 치다 보면 온 동네 병해충들은 우리 밭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밭만 다 그냥 갉아먹고 소출이 없고 다른 밭들은 또 농약을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본인은 유기농 3년 하고 손해만 많이 보고 손들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유기농이 쉽지는 않구나. 내가 직접 농사 지면 뭐 삐뚤어져도 이게 유기농으로 키운 거 보면 모양이 뭐 정말 가지가지죠. 삐뚤어지고 이런 건 또 사실 가락시장에 가면 최하품이에요. 팔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기농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카페 같은 데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게 같이 서로 알고 공급을 하고 믿고 사먹고 공급하고 하는데 저도 그 유기농만 하고 계시는 카페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기농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녹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걸 제가 이걸 보고 책도 보고 제가 먹어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즙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아서 이틀씩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생즙을 뭐 가는 거 귀찮아서 뭐 어떤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뭐 이렇게 마시는 분도 계시대요. 통에 팩에 들어있는 걸. 근데 이 생즙에 대한 책 내용을 보면 갈아서 즉시에 마셔라. 이게 그 산화된다고 해요. 갈아 놓으면. 그럼 산화되기 전에 즉시 마셔라. 그래서 저는 정말 즉시 마시는데 또 녹즙기를 한번 장착하고 빼고 씻고 하기가 진짜 보통 인내심이 넘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걸 두 번 먹을 거 정도는 받아서 바로 김치냉장고에 딱 밀폐통에 넣어서 병에 넣어서 넣어놓다가 나중에 데워서 먹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2번도 못 먹고 1번 정도 먹고 1번은 이제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다가 먹는 건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산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근즙은 모든 그 암 환자들에게 닥터거슨이 당근만을 썼다고 하는데 그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암 환자한테 당근즙이 좋다고 나와요. 그래서 당근즙만 먹어도 되고 또 암 종류에 따라서 이것저것 섞어 먹어도 되니까 당근은 베이스로 먹어야 되고 저도 최근에는 또 이 농작물이 좀
유기농을 구할 수가 없어서 또 안 먹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누가 이제 유기농을 소개를 해주셔갖고 이제 사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음의 체질은 뿌리 채소, 그리고 양의 체질도 당근과 잎을 이렇게 골고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즙에 대해서 옹호론자들은 야채 과일을 우리가 씹어 먹어보면 이게 이가 정말 이 엄청 많이 씹어야 되거든요. 제가 즙으로 먹는 것보다 절반의 절반도 안 먹어도 못 먹어요. 너무 많이 씹어야 되고, 근데 씹는다고 해도 갈아서 즙이 나오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미세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이걸 소화를 시키느라고 소화가 100% 안 된다고 해요.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아서 흡수를 시키면 훨씬 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g을 갈아서 만약에 그게 80%를 흡수를 한다면 씹어서 먹는 건 절반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게 이론이거든요. 그렇다면 갈아서 먹는 게 훨씬 흡수력이 좋다. 그게 옹호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즙을 먹냐? 전체를 먹으면 그 중요한 셀룰로즈, 뭐죠? 섬유질, 섬유질도 다 먹게 되는데 왜 즙만 먹느냐? 이렇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암 환우님들의 자연식을 하면 섬유질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현미밥에도 섬유질이 많죠. 그리고 또 생야채도 많이 먹고 채식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즙 자체에도 아예 맑은 물이 아니라 미세한 섬유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즙도 먹다가 딱 며칠만 안 먹어도 약간 변을 볼 때 표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즙도 미세한 셀룰로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먹어야 된다는 그 주장보다 저는 흡수력이 좋은, 좀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갈지 않고 내가 그것만 먹으면, 단단한 걸 먹으면 반의 반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많이 먹으면서 흡수도 잘 되는, 그래서 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즙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활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우들은 세포가 변질된 거거든요. 세포가 불건강해서 암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게 활력을 준다면 암세포화 세포들이 전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의 활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야채에는 무기질이 많잖아요. 녹즙을 먹은 사람이 병원에서 차 사고가 너무 심각하게 책에 나오는데, 너무 심각하게 나서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힘들다. 이 사람은 너무 이제 뼈가 심각하다 했는데, 그 어머니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녹즙을 그냥 하루 종일 이게 갈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뼈가 잘 붙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책에서 나왔는데, 그 뼈를 붙이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뼈는 칼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무기질이 뼈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질이, 채소에 있는 무기질이 다 공급이 됐을 때 뼈도 쉽게 이게 잘 붙더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암 환우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낙상사고 많잖아요. 어르신들, 특히 눈 온 날 낙상사고 당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녹즙을 마시면 뼈가 빨리 붙는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아기 난 분이 수유부, 그러니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당근즙을 많이 먹으니까 젖이 너무 잘 나오더라. 그리고 젖 자체도 상당히 양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녹즙이. 근데 녹즙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초록색 이파리는 거의 많이는 안 먹어요. 워낙 냉한 체질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뿌리 채소 쪽으로 먹고 있는데, 이걸 씻을 때 미리 냉장고에 씻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이 있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날 씻는 분이 있고, 바로 갈 때 씻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씻어도 이게 찬 거예요. 이런 이 굵기가 있는 이런 채소는 속에까지 냉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뜻한 물로 씻어도 이게 따뜻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미리 꺼내 놓습니다. 아예. 아침에 가를 거면 저녁에 꺼내 놓고 아침에 따뜻한 물로 씻어요. 특히 채소는 따뜻한 물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채소에 들어있는 효소, 우리가 효소를 먹기 위해서 이 채소, 익히지 않은 채소를 먹을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효소가 30m, 40도 여기에서 가장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온도가 낮을 때는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뜨거운 물로 씻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씻어서 갈아보면 먹기에 차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차지 않게 먹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초록색 잎채소를 중요하게 드시는 분은 초록색 잎채소도 뜨거운 물로 씻어서, 정말 따뜻한 물로, 상추 같은 거 약간 이게 좀 시들었을 때 뜨거운 물로 씻으면 팔팔하게 살아나거든요. 그게 효소가 활성화돼서 그렇다고 책에 나오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책에 보면 당근, 비트, 오이를 갈았을 때는 담낭이나 간, 신장, 전립선에 좋다. 또 방울 양배추와 당근, 상추 이런 걸 갈았을 때는 당뇨병에 좋다. 이런 게 책에 나오니까 가능하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채소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제가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예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블로그에 몇 가지 이렇게 갈아 먹으면 어떤 병에 좋다 이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